네, 자, 저 오픈 실습입니다. 저 경험과제 초안 만들기. 그래서 저 오늘 실습은 약간 저 번외편입니다. 번외편. 그러니까 뭐 정규 실습은 아니고 정규 실습은 이제 따로 이제 필기 이후에 따로 경험과제 실습이 따로 있습니다. 정규 실습이 그 전 단계로 이제 초안을 좀 빨리 만들어야 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려서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뭐 제가 강의도 드리고 뭐 자료도 올리고 뭐 교재에서 이러저러 보시라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좀 준비하는 전 과정을 좀 컴팩트인가 가장 여러분들이 컴팩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현장에서는 좀 바로 작성을 하시고 그 초안에 대해서 뭐 제가 간단하게 각자들 고민들이 또 나름 또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커멘트 드려서 초안을 좀 빨리 좀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실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각자 좀 알아서 하라 그러시면 뭐 각자 또 하시는 게 있고 또 여기에만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자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게 초안이라는 건 초안은 빨리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초안이라는 건 어차피 계속 쪼물딱쪼물딱 하실 겁니다. 그죠? 일단 근데 일단 완벽부를 뭔가 만들어 놓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러프하게 그냥 되게 이 정도의 참말로 뭐 틀거리 재료, 틀 구성 소위 왁구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넣고 빼고 조금 하시면 되니까 일단 초안을 빨리 만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그냥 쪼물딱쪼물딱거리라 이럴 수밖에 없다. 면접 전날까지 뭐 넣고 빼고 뭐 말도 좀 다듬고 뭐 예시도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하시고 순서도 좀 바꿔보고 뭐 각자 하실 거예요. 알아서들 마음에 드는 대로.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경험과제 답지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력사항을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오직 질의응답을 평가하는 것이긴 하나 질의응답이라는 게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평가하는 건 맞으나 그래서 잘 쓰시면 당연히 질문에 뭐 질문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고 또 질문은 없지만 경험과에 썼던 내용이 정보값은 면접위원들이 보시고 전달은 되잖아요.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리해서 성의 있게 없는 경험을 지어낼 수는 없으므로 저 또한 성의 있게 쓰자는 것 정도만 하시고 중요한 건 예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예를 그래서 초안에서 본인이 완성본 나름대로 완성본을 만들 때 중간 과정에 필요한 건 예입니다. 결국은 답변 연습하다 보면 뭐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뭐 순서도 좀 바꾸자. 뭐 이런 경험은 또 이건 경험으로 그냥 말로 얘기하고 요거는 굳이 넣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적자. 이런 어떤 답변할 것과 쓰는 것들을 밸런스를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 가시게 될 거예요. 점점. 그 과정이 쪼물딱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안을 좀 러프하지만 나중에 뭐 고칠 거지만 혹시 좀 빠뜨리는 거 없는지 좀 번지수는 좀 그래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남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각 진영마다도 고유한 게 좀 있으니까 고유한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해서 좀 쓰면 좋겠다. 뭐 이걸 결론으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답지는 이제 12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되게 원래 디렉션이 정확하게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본인이 희망하는 관심 있는 희망하는 업무. 그죠? 업무. 부서나 업무를 쓰시고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노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 업무 관련된 노력. 그래서 경험 노력에는 이제 예시로 보면 뭐 5만 거 다 적어져 있죠. 아무거나 돼 이런 거죠. 뭐 강의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거. 뭐 결론이 아무거나 오케이. 그럼 두 가지 쓰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희망 부처, 관심 정책, 그리고 관련된 경험 노력.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쓸 거잖아요. 뭐 이거 쓰라며. 그죠? 정책 제안이라고 쓰라고 나와 있나요? 네? 정책 제안 쓰라고 나와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으나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책 제안을 고민한 것도 뭐 일종의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요건만 충실하게 갖추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희망 업무, 관심 정책 뭐 사실 이게 부서에 따라서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의미가 없는 근데 세무직 같은 경우 희망 업무라는 게 고아래 세무서에서 딱 뺑뺑이 3, 4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돌 건데 그러니까 이러면 뭐겠어 내가 이런데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그죠?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또 관심 부서를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 땡땡부 땡땡과 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야의 업무 그러니까 업무와 부서는 업무 분야이라는 측면에서 같을 수도 물론 있지만 정부 부서는
그죠? 늘 바뀌고 편제가 생겼다 없어졌다. 업무는 있지만 또 다른 거랑 합쳐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질문 중에 제가 뭐 이런 데를 희망하는데 뭐 내년에 그 과가 없어진다는데 여길 써도 되나요? 과를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가 지금은 여기서 하는 거고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다음 두 번째 희망 업무는 당장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처음엔 가라는 데 가는 거죠. 공무원은 하라는 거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걸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원래가. 하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들어가 보시면 예컨대 인사교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연과 인연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조금씩 맞춰가요. 대개 보면 뭐 이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한 부처 그러니까 부처 큰 단위를 뭐 계속 안 바꾸는 분들이 한 절반은 넘는 것 같고 일단은 계속 있는 분 바꾸는 분들인데 한 두세 번 바꾸는 분들 마지막까지 한 세 번 정도가 이게 점핑하는 분들이 한 좀 일반적인 걸로 보여요. 한 세 번. 참고로 이렇게 잘 옮기는 분들 이렇게 조금씩 한 세 번 정도 옮기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능력자이거나 혹은 아주 정반대이거나.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주. 예. 왜냐 그러면 예. 그냥 뺑뺑이 돌기만 했다는 얘기죠. 부처에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잘리지는 않으니까 어디 가서 일은 해야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희망 업무는 한 예컨대 좀 시간을 갖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짧으면 한 뭐 예컨대 의무하는 게 요즘에 한 1년밖에 의무 근무가 1년 혹은 2년밖에 안 되니까 뭐 1, 2년 뒤 혹은 3, 4년 뒤 한 5년, 10년 뒤 장기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 여기는 뭐 작년에 TO가 없었는데 넣어도 되나요?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 상관하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 이제 어디 가고 싶으냐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아무렇게 그냥 공무원만 되면 되지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조금 생각하고 이런 걸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 보라는 취지. 즉 업무에 대한 이해. 와서 뭐 하는지는 좀 알고는 지원했니 정도의 느낌이지 실제로 갈 수 있냐 없냐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 면접 특히 이런 같은 경우는 기술직도 그렇습니다만 해당되는 직렬의 기관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건복지부 지원했다가 보건복지부 면접위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뭐 정부 부처에 다른 뭐 5만 부처에서 섞여서 그냥 공무원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느 부처하고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묻는 거지 스페시픽하게 뭔가를 이렇게 경력 채용인 것처럼 경력 채용 얘기가 다르죠. 어느 자리 어디 올지를 정하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아주 타겟팅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민간 경력 채용 같은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오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 정책도 마찬가지 업무에 좀 관련된 거를 하면 더 좋잖아요. 선생님 여기 부처는 특별한 정책이 없는데 뭐 딴 거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죠? 예, 뭐 이걸 꼭 했다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패키지로 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반드시 그럴 건 없다. 다음에 이제 경험 노력입니다. 경험 노력.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죠. 이건 공부만 해서 별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게 없는 분들이 90%입니다. 오케이? 나만 별게 없는 게 아니에요. 됐죠? 일부 좀 맞춤한 경력이 일부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죠? 제가 후기 같은 거 그런 거 웬간하면 잘 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기를 여러분 쭉 보시다 제가 예시를 들어가 설명하는 거는 일부러 좀 범용인 거를 되게 주로 드리고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자랑하면 돼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랑하면 되죠. 뭐 끝. 그런 분들은 별로 없다고요. 제가 뭐 여기에 쓰는 걸 제가 말재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비유컨대 제가 랍스타급 꽃게 뭐 랍스타급 아니 킹크랩급 랍스타급 꽃게급 새우급, 멸치급 이렇게 하잖아요. 다 새우 한 마리, 두 마리 있을까 말까. 멸치 가지고 막 그냥 아둥바둥 하죠. 누구는 킹크랩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없는데 뭐 어쩌라고. 됐어요? 근데 다 없는 분들이 다 똑같다고요, 거의. 일부 있는 분들은 자랑하면 돼요. 그분은 그냥 뭐 좋은 결과 있겠죠. 오케이? 뭐 그랬다고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죠? 뭐 제끼고 그거는 내가 아니니까. 단 멸치와 새우를 갖고도 잘 데코레이션을 좀 잘 플레이팅을 좀 예쁘게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기 답지를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릴 때 주목하게 보셔야 될 게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직렬별로 제가 조금씩 원하는 인재상, 소위 뭐 요즘 표현으로 인재상 혹은 필요한 캐릭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교정직에 필요한 캐릭터와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겠다는 분의 캐릭터는 조금 달라야죠, 그죠? 근데 교정직 분인데 이거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고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 면접인이 뭘 할까요?
얘는 왜 교정을 왔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가면 되겠구만. 삔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살짝. 됐죠? 무슨 말인지. 지향하는 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요구되는 사람이 캐릭터가 좀 다르니 제가 그거를 보통 남쪽이다, 뭐 캐릭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월북은 면접에는 뺨을 때리시거나 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월북은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한 교정적인다, 소통이 중요하고 공감이 중요하고 있다 얘기하시면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동이나 서로 가는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남쪽으로 가야 되는 답변이에요. 어떤 캐릭터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좀 답답하더라도 그죠? 좀 원칙 준수하고 규정대로 무조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재량이 있으면 모를까. 저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보든 어떻게든 이렇게 딱딱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다고요. 좀 답답하더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뭐 그런 캐릭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쓰셔야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면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극단적인 예시로 이런 장애인 사회적 약자 복지 쪽에 희망한다고 하는 분이면 뭐겠어요? 이렇게 나가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관련된 얘기가 중요하죠.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랍스터급이거나 킹크랩급은 없습니다. 저 빵에 갔다 와서 빵을 잘 알아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검찰직, 제가 피의자 조사도 한번 받아봤어요. 뭐 좋을 거 없잖아요. 뭐 가끔 뭐 사건에 무슨 이런 불미선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아봤다. 뭐 그런 얘기가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경찰 조사지 검찰까지 가서 조사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웬간에 간 것도 힘든 일이에요. 다 없다고요. 그죠? 이해를 하는 거잖아. 업무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이해. 뭐 법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규정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관련된 전공 과목 얘기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같은 비슷한 시험 과목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공 선택 과목을 무조건 하는 게 없는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으니까 내가 해당되는 전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잖아요. 됐죠? 자, 다시 예를 들자면 제가 방향 남쪽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쓸 경험이 특별한 게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게 있으면 좀 밀어서 좀 앞에다 쓰시고, 그죠? 뭐 밀었으면 한둘 좀 자세하게라도 좀 쓰시고 해당되는 미는 메인 제가 메인 디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소스에도 상관없어요. 김치찌개라도 상관이 없다고. 한우 툭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잘 맞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교정에서 하셨던 분들이랑 교정직 지원하신 분이랑 예컨대 행정인데 뭐 사회복지 쪽 복지 분야 정책 지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면 두 분 다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소시적에 편의점 알바 1년. 근데 편의점 알바 1년은 아무 의미값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교정직분은 원칙대로 예컨대 뻔히 아무리 봐도 뻔히 애들 같은데 그죠? 담배 술 사러 오는 분들이거나 혹은 성인이기는 한데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봐도 그냥 미성년이 아닌 건 확실한데 아무래도 애매해서 신분증 확인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없다고 나 성인이라고 아니 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없는데 애매하면 죄송합니다. 저 성인 맞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사장 불러와 지랄지랄 해가지고 사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뭐 할 수 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 그래 막았다. 이런 게 미덕인 거예요. 역시. 이게 교정에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보건복지부 사회적 약자 복지 담당 이런 똑같은 예시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 참 갑갑하겠네. 좀 융통성도 없고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회복지 지원하신 분들은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어떤 걸 끄집어 와야 되겠어요? 좀 신경 쓴 거. 예를 들자면 가셨더니 할머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그냥 컵라면 하나만 사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담고 이게 드시고 계셔서 아무래도 그 여건이 좀 사시는 게 좀 힘드신 것 같더라. 그냥 폐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편의점 분들. 예. 이 3일 더 먹어도 상관없어요. 폐기해서 이제 물류차 들어오면 반품 시킬 거 따로 짱 박아 놓잖아요. 그죠? 예, 물론 배고프시면 본인도 싼 값에 드시죠. 몇 개, 한두 개 해서 갖다 드렸다. 라는 경험이 중요한 경험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좀 편의점밖에 안 보고 알바한 게 없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런 캐릭터를 그런 경험에서 가지고 와서 근데 이러이런 경험 소통 경험이라고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서 편의점 때 이런 예화라는 거를 간단하게 적으시거나 혹은 무엇보다 쓰기에는 좀 짜잘하다 싶으시면 답변을 그런 걸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남쪽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소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경력자를 뽑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은 곧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고 교정에서 아까 그런 원칙 준수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건 면접인 기준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래도 업무 오면 알아서 좀 잘 할 캐릭터군이잖아요. 왜? 그런 캐릭터를 보니까, 그죠? 뭐 하는지는 알고 오는군. 어떤 일이 소양이 필요한지 정도의 거는 이해하고 있군이라고 받아들이고 관련된 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버드에서 무슨 사회복지 논문을 써가지고 체크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본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지점이. 어? 이런 와중에서 무슨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좋아요. 뭐 정책 제안도 하고 좋다고요. 공모전 좋다고요. 오케이? 그게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순위는 여러분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즉 그게 업무에 대한 이해다. 일반적인 거 있다. 뭐 착하고 성실해요. 뭐 끈맨해요. 뭐 이런 거 다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건 기본이니까. 하지만 특정 분야의 업무라면 그거에 맞는 요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게 꼭 무슨 성정의 부분, 예, 뭐 성정이거나 어떤 인성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회복지 쪽에 근데 장애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그쪽에 관련된 이해를 할 거는 뉴스도 좀 많이 봤을 테고 찾아본 것도 좀 많을 테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을 거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나름대로 소양도 있겠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공부하는 것도 본인 캐릭터가 한쪽이 있고 그에 필요한 뭐 꼭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그 부분의 소양 정도로 얘기합시다. 소양. 관련된 인성과 소양이에요. 그 결론은 지식이나 학벌이나 무슨 경력이 아니고 관련된 경력이 있으시면 예컨대 사회복지관에서 내가 1년 동안 뭐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꽃게나 킹크랩 랍스타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현장을 내가 봤으니까.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 뭐 어쩌라고. 이해하셨어요?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그리고 또 밑반찬도 필요해요. 아까 메인 디시는 직렬에 좀 연관된 것, 사이드 디시는 예를 들자면 좀 일반적이거나 좀 캐릭터 인상이 관련된 것. 그다음 밑반찬은 내가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봐려 물론 면접용이기는 하지만 알아봤다는 거, 뭐 유튜브 책 뭐든 좋아요. 다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조금 이거 연관되는 걸 뭔가를 좀 하면 더 좋겠죠. 검찰직 어떤 분야의 수사에 관심 있다 그러면 관련된 사건 판례들을 찾아본 티를 내고요. 형사정책연구원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논문, 법 개정, 뭐 필요사항, 해외 사례 좀 찾아본 티도 좀 내고요. 괄을고 간단하게. 이런 게 성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반찬도. 그죠? 책 봤다 그러면 책 이름만 적지 마시고 어떤 내용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좀 핀업해가지고 말 메모할 게 뽑아내고 그게 꼭 해당되는 이 업무와 정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노력을 보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봤음이라고 편의점 1년 근무 유튜브 봤음 이렇게 퉁퉁 치는 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이해하셨어요? 경험이거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라고. 성의가. 잠깐만 성의를 보여준다. 이 업무를 이해하려고 한 그렇게만 좀 딱 이해를 하시면 제발 경험 없다 소리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기본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양식지 같은 또 워드에다 하시든 무슨 뭐 스마트폰에 하시든 후보가 되는 것들도 일단 깔아 놓으세요. 일단은 뭐 정리가 안 되고 이거 있는데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엮기도 좀 그렇고 그냥 좀 되게 생뚱맞은 거다. 뭐 예를 들어 상관없어요. 뭐든 쫙 깔아놓고 보다 보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아요. 그죠? 나중에서 여기가 이제 뭐 축구로 치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죠. 1군. 여기 이제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 그 후보군 쫙 깔아놨다가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쪼물딱이죠. 그죠? 일단 고르지 마시고 좀 본인이 관련된 게 있으시면 일단 깔아놓은 놓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 예를 들면 뭐 알바는 어떤 걸 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공이 꼭 아니면 뭐 전공이면 전공에 들었던 과목, 전공이 아니면 뭐 교환 과목 들었던 거, 레포트 하나 썼던 거, 뭐 좀 하나 잠깐 뭐 일주일 팀플 했던 거 이렇게 좀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맞는 것들을 골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안 하시고 저한테 선생님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제가 본인들의 인생을 모르니 제가 뭐 이거 쓰는 거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가 커멘트 드리는 건 이게 좀 연결이 그래도 좀 연결성이 좀 보이는가? 좀 성의는 있는가? 또 이것도 그냥 쫙 그냥 나열하지 말고 뭔가 좀 의미부여. 제가 의미부여란 말과 남쪽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쓰는데요. 좀 캐릭터에 맞게 좀 뭔가 정리해서 한눈에 딱 느낌이 오게 보기 좋게 좀 구성을 했는가? 요런 거를 봐드리는 거예요. 요런 거를. 근데 아니 본인 예전에 대학교 여행 때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요 경험을 좀 이렇게 엮어서 이런 걸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저는 못 드려요. 왜? 뭐 저랑 사귀어본 분 아니잖아요. 제 가족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커멘트 드리는 건 어떤 형식적인 것, 완결성, 뭐 성의, 약간 비주얼 이런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있으시면 요 정도의 얘기를 드리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죠? 경험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즉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캐릭터가 맞는 캐릭터인지를 잘 여러분 경험이나 사소한 거라도 끄집어서 연결시키고 또 플러스 면접 기간 전에 관련돼서 내가 이것도 찾아보고 알아보고 구상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도 일부 밑반찬으로 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성의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 고민을 끙끙끙 하셔야. 그죠? 뭐 지원 동기가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나는 땡땡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있겠죠, 일부. 대부분 그런 거 아닌 게 서로 다 알잖아요. 그죠? 나름의 계기도 있을 거고 나름의 고민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전공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사소한 모든 계기는 소소합니다. 그죠? 짜잘한 게 소소한 경우 모든 계기는 짜잘한 거잖아요. 계기는 짜잘해요. 아, 이런 계기인데 괜찮을까요? 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계기는 계기일 뿐.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여기 이쪽에 꽂혀갖고 이쪽 길을 들어오게 된 계기를 보면 졸 한심하게 한심한 거예요. 예? 진짜 한심하다고. 하지만 그 계기를 평생 동안 밀고 나가갔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인간 성격 진짜 더럽고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예? 개차반이죠, 개차반. 인격 개차반. 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정도의 능력으로 그걸 그냥 압살해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연결성만 좀 잘 떠올려서 좀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립니다. 그 다음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실 때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에서도 말씀드렸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좀 다른 사람 답지를 좀 충분히 좀 많이 보세요. 예? 제가 저한테 보면서 딱 보면 뭐 말씀드릴 게 너무 우주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이 안 된 코멘트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이해하셨죠? 본인만. 그래서 충분히 좀 보셔라. 충분히 사례들을. 예? 다른 사람들 사례들을. 다른 사람들 연끌해가지고 오만 거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둘째, 뭐 거기에 쓴 게 꼭 내 경우가 맞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충분히 좀 공감해서 이런 고민들을 담았구나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강의 때문에 7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성, 왜 이런 거를 썼는지, 그죠? 전공이 아니니까 이것도 밑으로 쳐봤고 순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누구는 행정학 전공을 맨 위에 올리지만 누구는 맨 밑에 쳐박는 분도 계세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뭐 작가는 그래도 좀 해봤으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나름의 가치 판단이 순서 안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고민한 티가 나는 거예요. 문서 한 장이 그렇게 정보를 넘는 뛰어난 그러니까 문서 한 장으로 12줄 쓰는 건 담긴 정보값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의와 태도라는 거를 항상. 그리고 눈앞에 계신 공무원들은 페이퍼워크 1인 사람들이에요. 1. 20년 30년 동안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종이 한 장만 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2장에 보시면 직렬별 후기가 따로 직렬별로 따로 QR코드로 있고요. 교재만 사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7장에 가시면 뒤에 다시 응시 직렬별로 경험 답지들 22년도 이후까지 다 모아놨어요. 되게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어떤 걸 골랐는지 어떤 재료들이 들어왔는지 그냥 편의점 1년이라고 퉁 쳤는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뭔가 뽑아서 썼는지 어떤 거를 뽑았는지 어떤 걸 의미부여를 했는지 면접 준비 기간에 뭘 찾아놨는지를 충분히 보시라고요. 충분히. 오케이? 근데 뭐 좀 이상한 분들 오시면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좀 답답한 분 오시면 좀 보시기는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몇 개 봤는데 근데 이렇게 쓴 게 있던가요? 아니 비슷한 게 있어서 비슷하게 썼는데 봐도 꼭 후진 거 있죠? 예. 그걸 골라 오셔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비슷하게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그 안에서도 다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찾을 줄 알아야 중요한 건 답지가 문제가 답변을 맞춰서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안목 그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래서 답지가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실 거는 말재료가 어떤 거를 본인이 썼는지 그죠? 뭐 전공, 뭐 경험, 봉사, 무슨 뭐 찾아본 거 뭐 별별 거 다 있겠죠 나름대로.
예, 뭐 일 다녔던 거 어떻게 그걸 어떤 식으로 재료를 예, 졸였는지 뭐 예컨대 무슨 회를 쳤는지 볶았는지 삶았는지 계란을 갖고도 100만 가지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계란 썼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계란을 후라이를 했는지 오믈렛을 만들었는지를 보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썼는지. 두 번째 중요한 건 응시증렬과 희망 업무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었는지. 제가 강의 때 그런 말씀드렸죠.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 노력 보면 아 이거를 보고 아 이걸 연결했구나라는 느낌이 오게는 좀 해주시라고요. 꼭 처음엔 아니더라도. 그게 지원 동기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는 그 자체가 지원 동기 답변이라고요.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좀 보이게 경 연결되는 건 연결 계기가 사소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계기가 됐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 별거 아닌 경험이지만 그거 자체가 이해하셨어요? 항상 의미 부여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 연결성에 좀 유의를 해서 좀 보셔라. 아 이건 이렇게 연결을 했구나. 그게 안 보이면 좋은 답지는 아닐 거예요. 면접에 딱 받아보고 그거 왜 지원한 거야 얘는 뭐 연결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첫인상이 그것부터 받고 시작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경험도 앞전 여러분보다 먼저 면접인이 보시는 겁니다. 그죠? 얘가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면접하기 전에 걷어가지고 면접인들이 일단 비교해서 심지어 비교해서 본단 말이에요. 경쟁자들이랑. 그 인상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 한 명씩. 오케이? 자, 다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희망 업무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하도 이제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비추합니다. 이쪽 분야는 홍보, 교육, 교행직 빼고요. 예, 업무가 그거니까 해외 홍보는 왜 할까요? 저 유튜브도 좀 해봤어요. 블로그도 좀 해봤어요. 뭐 이런 것도 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고요. 교육은 왜 할까요? 멘토링을 해봤어요. 학원에서 알바를 해봤어요. 이런 경험 어떻게 엮으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고요. 해외는 외국어도 해봤어요. 뭐 외국도 좀 당겨왔어요. 뭐 없으니까 그럼 뭐 연결해서 업무를 찾으려다 보니 가장 쉬운 게 홍보, 교육, 해외입니다. 근데 이 업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면접인이 딱 이걸 받아들이면 아니 이 모든 것의 특징은 뭔 것 같아요? 해당되는 업무의 기본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외견적으로 졸편한 업무예요. 한가한 업무이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일본 또 뭐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부처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고 업무가 어떻게 되는데 장악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거부터 메인으로 쓰시면 어떤 면접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애가 외국 좀 다녀왔다고 편한 일만 찾네. 어이구 교육연수원 편하고 좋은 건 지들도 안 해 애들이 요즘 MZ를 혹시 편한 걸 좋아하나 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생각과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된다고요. 엉뚱하게. 그래서 비추다. 즉 이 업무는 해당되는 어떤 부처든 메인 업무나 그죠? 예. 하드한 업무가 아니에요. 코어가 아니라고 이거는 겉절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엔간하면 메인 희망 업무나 부처로 쓰지 말자. 제발. 단 쓰는 방법은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라운드업 딱 하고 한 10년쯤 뒤에 에? 부처 다 싹 겪고 업무 다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래요. 왜? 내가 이런 것도 잘 하니까. 서브로는 쓸 수 있어요. 메인으로는 못 써도. 어떻게? 화살표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개 쓰는 겁니다. 하드코어한 거 하나 쓰고 예, 이런 거 장기적으로 화살표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단기, 장기 뭐 이런 식으로 쓰시든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가지 말자 제발 아셨죠?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경험 도록 중에 맨 밑으로 좀 깔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부처의 업무 특성상 뭐 일관되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처의 업무 특성상. 예컨대 해수부를 지원하는 해수부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제 수역 관리입니다. 해외 일, 그 자체가 해외 일이에요. 일본, 중국, 러시아와 예, 영해, 수호, 뭐 EEZ라고 하죠. 이런 걸 관련하고 분쟁하고 관련돼서 유엔이나 뭐 회사 어죠? 예, 유엔 관련된 회사 기구에서 여러 가지 정부를 대표해서 의견서 제출하고 누가 중간에 애매한 데서 누가 어선 납포되면 외교적으로 풀고 이런 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지원하지 않는 데 중에 하나인 해양수산부 맨날 부처 선택하면 맨날 끝으로 남는 게가 넘버원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일행이나 일행이나 그 기술직은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맞춤형 부서 배치라고 해서 부처 배치가 딱 나와요. 티오가 뭐 무슨 분 몇 명 몇 명.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나중에 쓰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럼 선택을 다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무조건 선택 안 당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병무청? 아니 병무청은 왜? 병무청 얼마나 좋은데 사람아. 새만금청이라고 아세요? 새만금? 모르시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선택을 못 받는 데가 해수부, 그 다음 농림부, 그 다음 고용부, 예, 이런 순으로 예, 선택을 못 받습니다. 됐죠? 하지만 이런 데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업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업무는 그 자체가 하드코어한 업무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계적으로 선생님 이거는 이런 데고 안 쓸 선생님 말씀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거가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 판단력은 있으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홍보, 막연하게 해외 교류, 막연하게 뭐 직원 교육 이런 거는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셔라. 됐죠? 다음 구성 그룹핑입니다. 제가 또 성의를 가장 없는 게 있잖아요. 경험 누력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심지어 연대기로 대학교 때 쓴 거, 졸업해서 쓴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 동그라미 대시 하고 그냥 아무 묶음이나 의미부여 없이 이벤트를 그냥 나열한 거죠. 이게 가장 성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면접인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써드릴 테니 그냥 고르세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지웠는지 아실걸요?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뭐가 중요한 거야 얘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룹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을 붙인 게 있어요. 지원기관 관련된 역량, 뭐 아니면 공통 역량, 뭐 이렇게 나누시거나 예를 들자면 뭐 그 앞에다가 제목을 하나 괄호해 가지고 이렇게 의미 부여해서 관련된 직렬 관련된 뭐 소형 뭐 직렬 관련된 역량 개발 이래 갖고 뭐 과목 듣고 이렇게 나열하시거나 이렇게 중간 제목이라도 앞에다가 괄호 제목 같은 거를 넣는 공문사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동그라미 앞에 괄호 제목 넣어서 이게 무슨 카테고리를 일단 매기고 이제 디테일을 넣는 방식. 작법을 보시면 그런 고민들을 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쓰신 것도 있고 뭐 별별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 본인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잖아. 이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나열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만큼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룹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묶으려면 어떤 게 생길까요? 선후와 경중이 생겨요. 어떤 걸 먼저 쓰지? 아까 말했죠. 행정학 공부했다는 건 어떤 데는 맨 위에 쓸 만한 자랑이지만 어떤 업무나 직렬에서는 맨 밑에 처박는 거예요. 어느 부처에서 처박았을까요? 세무직.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거의. 다음 세무 얘기하는데 근데 세무 전공 행정학과 전공은 했는데 그래도 뭐 어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맨 밑으로 까는 거예요. 그 맨 밑으로 까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경험대로 맨 앞에 행정학과라고 쓰면 얘는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서 12줄은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되고요.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정보만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메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서 자랑할 거면 한 두 줄 쓰시고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저는 회사 한 군데밖에 한 5년 다니다가 관두고 그냥 공무원 의신청해서 유일하게 회사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냥 영업부라서 딴 거 한 것도 없는데 뭘 시작해야 되나요? 그냥 회사 땡땡 회사 영업부 근무 1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성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면 그 안에 별별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과난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잘 안 된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경험에서 배운 것에서 그 성과난 것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하나로 퉁칠 거냐 그 디테일을 가지고 뭔가 뽑아서 남쪽을 보여줄 거냐는 또 다른 얘기다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각자가 선택이에요. 선택. 그지? 아니 이거 말고도 이거는 있는데 내가 뭐 대학교 때 이러이러하게 행사한 것도 있고 이거니까 이거를 좀 먼저 쓸래. 그럼 그걸 먼저 쓰는 거고 중요한 거를. 아셨죠?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라고요. 질문이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경험 누력 적어주셨는데 어느 것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본인이 그 가치 판단을 해야 하나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두 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지에 그 가치 판단을 넣는 건데 그건 경험 이벤트만 아니라 순서, 그룹,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양식까지도 정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은? 다음 면접 표현에 준비한 것들도 그냥 유튜브 책, 뭐 기관 탐방, 뭐 어디 기관 체험 여러 가지 하세요. 오케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밑반찬이잖아요. 콩자반 멸치볶음 면접인이 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의를 보여주면 그것도 성의 있게 까셔야 된다고요. 아시죠? 깔아야지. 뭐 그냥 남들 뻔하게 한다고 안 한다? 아니 물론 그렇기도 한데 쓸 거 없으면 그런 것도 열심히 쓰시는데 다만 그런 것들도 뭐라고 했어요? 준비한 부분 예시를 유튜브를 봤어도 내가 업무에 관련된 걸 찾아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에서 좋은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정책 하나를 찾아와서 해외 사례가 됐건 관련 논문이 됐건 아니면 최근에 뉴스 사례가 됐건 내가 이렇게 찾아봐서 노력한 티를 충분히 거기서도 성의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곧잘 하나 정도는 묻기도 해요. 뭐 요거 뭐 무슨 내용이냐 라고 찝어가지고 후기 다 보셨잖아요. 그죠? 뭐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 즉 그런 것도 그냥 봤다로 그냥 퉁퉁퉁퉁 치지 마시고 오케이? 구체적인 예시라도 들어라. 제가 뭐 비유트 건데 콩자반 그냥 어차피 뭐 안 먹을 건데 그래도 깔아놓는 콩자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콩자반에 꽤 몇 개가 올라가 있으면 내가 콩자반을 안 먹고 싶어도 꽤 몇 방울이 올라갔다고 그게 맛있어지지 않는 건 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어휴 그래도 이런 짜잘한 것까지 신경 썼네 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어떻게 하네 메이크업을 할까요 말까요 뭐 머리가 기네 짧네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하네 마네 라는 것보단 적어도 한 100배 이상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단 이 답지를 먼저 봅니다. 면접위원이. 심지어 여러분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막강한 선입견을 갖고 매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위원에게 어떤 첫인상과 인상을 줄 것인지 물론 그 자체가 면접 평정 요소는 아니긴 하나 그죠? 그것도 뭐 정서적으로 사람인지라 AI가 아닌 이상 그런 분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 정도. 그 다음에 강좌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많이 밥상론 강의도 드렸고요. 또 나중에 안 보셨은 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대체 면접 평정은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질문을 왜 하는가, 어떤 걸로 평정해서 체크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음에 경험과제 키노트는 이거 제가 경험과제 앞부분, 정규 강의 앞부분 요약편 해서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린 거니까요.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듣고 좀 특히 수강생 아니신 분들은 제발 이거라도 좀 듣고 개념을 조금 잡고 시작하시면 좋겠다.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경험과제랑 무엇보다 7장 직렬 전문성 편은 꼭 좀 들으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가 각 직렬별로 남쪽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캐릭터다 등등등. 뭐 여기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특히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 요거를 듣고 후기를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아까 말씀에 별거 없는 경험들을 어떻게 조금씩 별거로 만들 수 있는지 해당되는 지원 기관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과 어떻게 좀 매칭을 할지 조금은 그래도 힌트 삼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전 준비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답지도 충분히 스터디해서 이런 시간이 좀 길면 길수록 좀 천천히 자세하게 보아가면서 초안도 좀 같이 봐가면서 뭐 일부 자꾸 땡겨가면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결국은 고생을 드려요. 이게 고생을 그냥 막 대충 써놓고 다음 또 막 또 고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가끔 자괴감 들고 자꾸. 그래서 처음 초안을 만들 때 기본 이상을 되게 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 샘플, 경험 답지 후기를 충분히 좀 많이 숙지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을 조금 갖고 급하다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빌드업하는 거는 일단은 미러링해서 초안을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미러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건 일단 좋은 거 보시고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 그럼 베껴 오세요. 다 응시생들 90%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보시면 알게요. 세무직, 뭐 검찰 다 특별한 것 같지만 후기 답지 보면 뭐 다 그냥 비슷하네. 그 다 비슷하다고 그런 느낌을 아셨으면 여러분 한 90%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것들 중에 나도 뭐 특별하게 꿀릴 건 없겠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셨으면 일단 90% 오케이. 그러면 그 뻔한 가중에 어떻게들 좀 공을 들였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미러링 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죠? 일단은
쭉쭉쭉 예,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옮기시든지 스크린샷으로 하시든지 각종에서 미러링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초안을 작성해서 워드나 폰에. 그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한 팩트 정보들이 필요하죠. 아, 이 경험을 좀 미뤄야겠다. 그러면 한두 줄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쓰시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조금 중점적으로 미뤄야겠다. 내가 자랑할 것, 특히 지원 동기, 왜 지원했어? 혹은 여러 가지 경험 누록 중에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 뻔히 받을 거잖아요.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즉 질문을 자꾸 염두에 두면서 작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경험은 조금 더 디테일을 그 디테일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밀도 있게 정보량이 좀 많으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득 써라 이런 뜻은 아니고 밀도 있게 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냥 퉁퉁퉁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보량이 좀 많게. 그래서 정보량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답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 이거는 훨씬 더 이 사람이 어떤 건지 딱 예컨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캐릭터인지 답지만 보고 알 수 있다. 그만큼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나열만 돼 있으면 뭐 그런 거 했나 보다. 그런 거 정도 해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반드시 예, 밀도 있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소소한 경험이라다가 편의점 말씀드렸죠. 의미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 부여. 이런 경험, 내가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타인을 배려했다. 라는 걸 좀 낯간지럽기는 한데 괄호 열고 원칙 준수, 괄호 열고 약자에 대한 배려 이렇게 쓰시라고 대놓고 아셨어요? 대놓고 쓰시라고 대놓고 선생님 뭐 대놓고 쓸 때 괄호할 때 예를 들면 뭐 인재상이나 공직가치를 써도 되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예 그냥 분류 제목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써놔가지고 학원에서 티났다라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으나 아 이런 내용이라고 그냥 찝어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면접 보고 야 이거 체크하세요 그냥 제가 다 써놨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질문을 안 하고도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다 질문해야만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럴 수는 없는데 모든 것도 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강조하고 밀 거가 있으면 혹은 이게 너무 애매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너무 짧게 쓰다 보니 공간은 없어서 그럼 대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제가 의미부여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간략하게 그냥 찝어주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좀 낯가지러워도 오케이? 그 찝어주는 것과 과잉하게 포장하는 거는 종현장차인 거 아시죠? 그죠?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하면 뭐 연구가 이따마시게 막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포인트를 주게 그죠? 다음 면접 중간에 노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찾아본 티가 좀 나게. 그래서 희망 업무에 관련된 정책이나 뭐 일반적인 뭐 유튜브 책, 자료, 논문 뭐 이런 거 찾아보신 티. 이거 한두 줄은 좀 비워놔야죠. 한두 줄 정도는 적어도 한 두어 줄 정도는 뭔가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희망 업무에 관련된 관심 정책. 또 특히 관심 정책 개선점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할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기타 등등은 나중에 아까 말씀 밑에다가 깔아 놓으세요. 12줄 밑에다가 쭉 깔아 놨다가 나중에 적절하게 쓸 게 있으면 쓰고 뭐 지원 동결은 요거 묻지만 딴 거 혹시 없냐 그러면 이거 얘기해야겠다. 뭐 등등등. 즉 스페어들은 밑에다가 깔아 놨다가 2군 아까 축구로 치면 예. 오케이? 챔피언십 리그 밑에다 후보군 2군들 다 깔아 놨다가 나중에 그것도 쪼물딱 하는데 좀 같이 쓰시면 좋겠다. 오케이? 12주만 하지 마시고 뭐 찾아본 것도 밑에다 쭉쭉쭉 깔아놓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하면 12주만 대충 맞추고 형식만 그죠? 줄 하나 긋고 그 밑에 후보군들 다 그때 보면서 때려 넣고 넣고 옮기고 넘기고 그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다 하시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쪼물딱거리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초안을 좀 만들자. 비워놓고 비워두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관심 업무예요. 업무는 여러분이 처음에 못 찾잖아요. 되게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러프하게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좀 찾다 보면 아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테고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 갖고 하시면 돼요. 당연하게 좀 하다가 찾아하다 물론 제가 8장에서 주한 정책 사업들을 많이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긴 주로 신상이기는 합니다만 예, 8장에서 그거를 골라서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아예 시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후기 중에 마음에 들어 하나 골라요. 뭐 그과 그 업무가 메인 업무를 주로 찾으셨을 테고 지금 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그냥 적당히 골라서 쓰세요. 다만 그것이 최근에 어떻게 돼 있는지 구글링 뉴스 검색 정도에서 아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군 정도의 업데이트 정보가 좀 필요한 정도만 하시면 돼요. 시간 없으면 후기에서 적당히 미러링 하자. 없으면 내가 좀 왼좀 잘 보겠다면 신상. 그 신상은 어디? 제 교재 8장에 정책들, 주요 정책들 설명하는 거 보면서 한두 개 좀 땡겨가지고 좀 이쁘게 내가 신상도 알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예, 가오를 좀 주자. 오케이.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시간을 좀 갖고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빌드업 할 건 뭐냐? 이거예요.
후속 질문들을 고려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지원 동기 앞에서 본 건 뭐였어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도움이 된가요? 아니면 지원 동기가 뭔가? 이런 거는 이제 메인 경험을 선정하는 걸로 돼요. 그것만 있지 않죠? 질문을 보면 자, 이런 경험 누록 중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갈등은 없었나요? 불만족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그다음 중간에 가끔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한 경우가 없네. 갈등에 반대되는 질문으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특히 어려움 갈등이 메인이죠, 그죠? 맨날 후기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그러면 아 이거는 여기서 어디를 이걸 가지고 좀 밀까? 꼭 거기 쓰지 않은 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자랑할 걸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퀄도 좋을 수 있고 가성비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 이 고민을 해야죠 이제 어떤 걸 넣고 뺄지를. 이런 답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이 올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답지를 맞춰서 잘 쓰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답지를 잘 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또 면접 기간 중에 좀 찾아볼 건 찾아봐야죠. 뭐 자료도 찾아보고 뭐 어디 가보고 탐방하고 머리로 준비하시든 몸으로 하시든 성의 표시 밑반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여주는 건 시간 갖고 좀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쪼물딱 계속 이렇게 넣고 빼고 정책도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겁니다. 질문편까지. 다시 말씀 이렇게 러프하게 초안을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겠어요? 답변을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답지와 답변을. 어떤 건 답지에 쓰고 답변은 답지에 간단하게 쓰고 답변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답지에 아예 자세하게 쓰고 쓴 내용이니까 좀 자랑할 게 더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다른 추가적인 거를 아예 답변으로 더 밀어넣기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죠? 다. 하지만 답변을 가지고 자꾸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쓴 것이지 쓰는 거와 답변하는 거에 어떤 앙상블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여러분 판단이에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거는 뭘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답변을 해가면서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일종의 최적화. 그래서 답지는 뭐로 한다? 아까 질문편까지, 그래서 제가 질문편까지를 드려요. 1번부터 10번까지 워크북에 있잖아요. 선생님, 그 질문, 비슷한 질문 되게 많던데 그 비슷한 질문도 다 답변들을 달아야 되나요? 원래 비슷한 걸 드린 거예요. 이유는. 똑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 질문에 다른 답변도 해보시라는 취지로 다양하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작은 빌드업을 하게 만들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겹치기를 해가면서 다른 걸 넣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름 되게 머리 써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10개이지만 질문이 다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다른 방식으로 묻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워딩은. 하지만 질문지 총량은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서 하다 보면 얘를 쪼물딱거리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괜히, 이거는 좀 너무 말해보니까 좀 별거 없네. 난 별건 줄 알았더니 말해보니까 좀 반응이 시큰둥하네. 그러면 딴 걸로 좀 하자.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답변을 하면서 쪼물딱쪼물딱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답지와 답변을 앙상블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짜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지 초안 만든 거랑 요게 세트로 제가 디자인을 해서 드린 거예요. 오케이? 됐죠? 또 하나, 이거는 수강생분들은 이거 모의 면접했던 거 원래도 할 겁니다. 이 답지 가지고 줌 실습하면 원래는 1, 2, 3번 가지고만 할게요. 그래갖고 1, 2, 3번만 가지고 답지를 보내주시면 1, 2, 3번에 있는 질문만 드려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해서 코멘트 드리는 방식으로 해요. 답변을 했는데 답지에서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잘 느낌이 좀 안 온다든가 답지는 거 똑같이 얘기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든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줌 신청하신 분들 원래만 처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제가 이거 한 지가 이제 2년째 3년 차예요. 작년 재작년 거 다 있어요. 어디에? 카페에 다시 보기로 편집해서 사람별로 다 쪼개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부처 희망 업무 지원했는지까지 다 적어가지고 골라 보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9급, 7급계. 그래서 꼭 실습을 안 하더라도 아우 나도 이 부서 했는데 예, 합격생들은 뭐라고 뭐 어떤 경험 보고 엮어놨나라고 보세요. 정말 귀한 자료들 많을 거예요. 그럼 저도 코멘트를 드리니까 이거보단 이게 좋다. 본인이 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지만 아카이빙이 다 돼 있다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꼭 실강 와서 실습을 꼭 리얼타임으로 안 따라가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다 있으니까. 원래도 실습하면 다시 보기로 똑같이 그렇게 아카이빙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거 뭐 창피해서 공개돼야 되나요? 그런 마인드 가시면 그냥 혼자만 고독하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공무원 되시면 이름 까고 다 까고 하는 일이에요.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아무튼
뭐 개인정보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답지 커멘트가 훨씬 더 이제 점점 다른 좋은 사례들 혹은 제가 또 안 좋은 사례는 안 좋은 사례라고 해놓고요. 좋은 사례는 엄지척 표시 같은 거 돼 있어요. 아, 이래서 좋구나. 이게 이렇게 별거 없는데 아, 이게 딱 맞는구나. 점수도 막 5.0 만점 기준으로 다 매겨놨어요. 딱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런 게 좋구나. 라는 걸 면접 강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오케이? 시간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0시간, 400시간 정치 정도 될 거예요. 4년 동안에 다 아카이빙을 했으니까 새벽에 제가 앉아갖고 편집해서 다 올린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죽어요, 저도. 새벽에. 그래야지 아카이빙이 되니까. 그래야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버전 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떨 때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오래 보시는 분들은 예, 화장실 용변 볼 때 하나 정도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며 가며.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적화를 하셔라. 그 다음에 반드시 녹음은 꼭 하시고요. 제가 뭐 혼자 하시든 스터디를 하시든 꼭 녹음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내 자신한테 피드백 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뭐 스터디는 지적은 하지만 혼자 할 때 혼자 하면 침대에 들어놓아서 배에다가 스마트폰 녹음 걸어놓고 본인이 문제 보면서 본인이 중얼중얼해서 본인이 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필기도 안 그랬어요? 뭐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볼 때만 중요해요? 그때그때 그냥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험 삼아 시간 돼서 한번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필기 때는 그랬으면서 왜 이건 그렇게 하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녹음해서 자꾸 자기가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객관화가 되고 웬만한 것들은 아 이거 진짜 정황만 하지 재미가 진짜 없고 포인트도 뭔지 모르고 내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말을 못해야 하는 분들이 있죠. 들어보면 다 말을 못해야 하는 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한국말로 전달만 되면 되잖아요. 끝. 무슨 손석희 아나운서 뽑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말은 열심히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참 길고 지루하고 장황하다. 이런 게 커요. 이런 게. 또 답변 못하면 진짜 아무 말 하는구나 이런 게 내가 알아요. 아무 말이라는 거를. 아무 말 할 때 내가 이런 느낌으로 아무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객관화가 돼요. 그러면 점점 말을 통제하실 수 있게 돼요. 적절하게 말을. 오케이? 그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래서 반드시 상당 부분은 녹음해서 듣고 녹음해서 들어라. 또 이 질문 평가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하잖아요. 1번부터 순서대로라고 말씀드렸죠. 한 9번, 10번쯤까지 스터디 끝날 때쯤 있잖아요. 녹음한 거 지우지 마시고요. 예전 초창기 1번 했던 녹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줄 거예요.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시면 면접 준비를 잘 하신 겁니다. 왜? 비포, 애프터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내가.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듣고 피드백 하시면 곧잘 다 엔간한 이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네 뭐. 끝. 요렇게까지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뭐 좋은 답변, 잘하는 답변은 모르겠고요. 안정적으로 기본은 딱 갖추는 정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더 이제 그다음 레벨이 이제 다시 중요해요. 특히 면접을 잘 본 분들은 제가 늘 강조드렸죠. 경험답자 이렇게 열심히 쓰더라도 이 내용 갖고 묻는 질문 서너 개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 7, 8개면 절반 정도는 뭐다? 질문이다. 제가 8장, 7장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속 여러분. 대표적인 거 땡땡지가 중요한 공직 가치는 뭔가요? 이거 공통 질문이에요. 경험을 뭐라고 쓰는 상관없이. 제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이 변별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머지 메인 질문, 지원 동기, 뭐가 도움이 되나 다 준비하고 들어가요. 뭐 기본 이상은 다 얘기하세요. 물론 랍스타나 킹크랩이 있는 분들은 어우 훌륭하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의 8, 90%의 사람들은 다 그냥 대동소이해요. 됐죠? 저는 그건 기본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약간의 답변 차이가 있겠지만 종국은 뭐겠어요? 공직가치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뻔한 예측되는 질문에 내가 얼마나 어떤 얘기? 그냥 상식적인 얘기, 그냥 뭐 이런 거 원론적인 얘기, 뭐 개인 역량이 중요한 거, 팀 역량이 중요한 거. 아, 당연히 팀 역량 중요하다고 하지. 아, 이거 뭐 조직 생활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팀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동쪽이에요. 공직같이 저희 좀 책임감이 중요할 것 같다. 우리가 복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복지 한 분이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일본 동쪽이나 서쪽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요. 내 업무가 이런 공직 가치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교정직의 책임감과 세무직의 책임감은 다른 책임감이에요.
그렇잖아요. 업무가 다르잖아. 교정직의 책임감은 범죄하는 애들이 똑바로 적합 받게 만드는 게 책임감이고, 세무직의 책임감은 세금 단 한 푼이라도 빠짐없이 빡빡 받아내는 게 책임감이고, 검찰의 책임감은 수사관이라면 지은 죄만큼 딱 그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딱 맞게 정확하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도록 수사하는 게 책임감인 거예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책임감은 공직가치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기본은 하는 거지만 포인트 딸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직렬과 왜 내 업무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게 그게 레벨 2. 레벨 3는 나도 그런 공직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편의점에서 원칙을 준수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답답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렇게 신뢰감을 얻었다. 옆집에서는 다 그 뭐 단속 나와가지고 다 걸렸는데 우리 편의점만 안 걸렸다. 뭐 이런 스토리라인이 책임감, 공정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레벨 1 그냥 원론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레벨 2 업무적인 이해. 레벨 3 내 자랑. 까지 얼마나 빡빡 짧은 답변 안에 빡빡 밀어넣느냐가 차별화의 본질이다. 결론은 내가 랍스타가 있네, 킹크랩이 있네, 저거 경험이 없어. 이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 어쩌면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8장은 7장에서 제가 노래를 부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면접을 잘 본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밀어넣을까. 밀어넣기. 이런 게 중요하다.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틀린 건 없어요. 뭐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와 내 자랑까지 밀어넣는 사람과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상식에 좀 여러분 상식에 바라죠. 경험이 좋아야지 뭐 우수를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강한 경험치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히 이건 후기를 많이 보셔요. 뻔한 질문에 어떻게든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밀어넣기를 했는지 원론적인 얘기는 드렸지만 이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지금 뻔한 질문에 왜냐하면 이게 되려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거 밀어야지 라는 거를 해놔야 물론 일부는 여기서도 기본 질문에도 쓰겠지만 그 외의 질문들 쓴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렇게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희망 업무를 밀든지 뭐 다른 경험으로 밀든지 뭐 아무튼 간에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여기가 차별성이 중요하다. 특히 면접을 잘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신경 써요.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 하시고 마지막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7장에 다 모아놨으니까 그런 질문에 물론 퀴즈형 질문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직렬 소양 질문들 뭐 세금의 종류를 물어본다든가 검찰 같으면 형법 형사법 얘기 뭐 퀴즈 질문도 다 물어본다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큰 포인트가 되는 거거나 틀렸다고 무슨 떨어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면접을 잘 본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든 좀 방어까지 가시면 더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답지 초안 만든다는 건 어쩌면 그냥 시작에 불과한 일이에요. 진짜로. 그냥 뭐 이까지 가기 위한 출발선에서는 이래요. 빨리. 그죠? 100m 스타트 라인에 딱 스타트를 하고 딱 서는 일 정도가 초안이에요. 이게 돼야 그다음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초안을 좀 빨리 러프하게라도 좀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빌드업의 시작이니까. 오케이? 또 하나 여담은 이것만 좀 간단하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의미부여입니다. 의미부여. 이거는 제가 본 강의 때 드리기도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자면 경험이 없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으니 예시를 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정직이신데 이분 학원 강사만 15년 하셨어요. 심지어 본인은 5년 정도는 본인이 학원을 하셨어요. 동네에. 망했죠. 코로나 때. 망해가지고 뭐 나이가 40 넘으셔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도 키우고 있고 그냥 우체국 다니셨으니까 동네 우체국 있어서 저거 해야겠다라고 해서 1년 반 고생해서 준비해서 오신 분이세요. 나이가 40대 중반. 사이즈 딱 나오시죠? 이분이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만 거. 또 학원을 직접 운영하셨으니까 혼자 뭐 선생님 한 명 정도 데리고 자기가 다 했대요.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하고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다? 학부모 상담이에요. 오시면 성적 오릅니다. 맞게만 주십시오. 영업 뛰는 게 수업 준비도 하고 이것도 하려니까 너무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분 이런 캐릭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제가 물었어요. 하루에 상담 2~3명씩 했다 그러면 한 5년 하셨으면 얼마나 될거? 1년이면 한 300명은 했을 것 같은데 300명은 넘죠? 5년 했으면 한 1,500명 했겠네요. 상담을?
뭐 그죠? 동네 사람 웬만한 분은 다 알겠네요. 그죠? 그 동네 학생 뭐 대단하게 많이 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런 거면 우정직이시면 이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침 7시에 나와서 전단 만들고 프린트 해가지고 애들 학교 앞에서 뿌리고 바로 학원 와가지고 예 애들 뭐 수학 채점하고 그럼 집에 가면 12시 이런 생활을 한 거의 5년 가까이 했대요. 혼자 하다 보니. 체력 근성 짱이죠. 이게 우정의 캐릭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발견을 해내는 거야. 내 거 중에. 아 이거 학원 한 거밖에 없는데 뭐 이제 우정도 모르고 우체국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만 가봤고 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발견을 하시는 거죠. 발굴을 하시는 거고 고용입니다. 해외 경험 제가 본인이 외국 뭐 대학 다니시고 그쪽 연수하시다가 한국 들어와서 잡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이것저것 알바만 좀 하다가 그냥 공무원 준비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별거 없어요. 뭐 되게 고요하게 사셨고 뭐 어렵게 사신 분도 아니신 것 같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나마 뜨는 게 외국 살면 진짜 인종차별 많이 당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커뮤니티가 한국인이 많이 없는 데여서 특히 좀 그런 거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가면 진짜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물건 틱틱 던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 짜증이 그때 막 열이 팍 받쳐가지고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갖고 야 캐시하고 진짜 막 진짜 악소리 나게 자기 그래 본 적 있는데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니저 나오고 사과하고 나 이거 예, 인종차별로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막 매니저 나와서 막 사과하고 난리 붙이고 막 예. 그래서 예, 그 다음부터는 예, 그쪽 몇몇 안 되는 아시안들이 뭐 그런 것들을 대놓고 안 당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용노동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뭐 고용노동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뭐겠어요. 본인이 이 열반 상황에서 맨날 꾹 참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틱틱거리고 주변에 손님들도 뭐 이렇게 막 말하고 욕하고 막 이까지 올라다가 진짜 한 6개월은 참았대요. 꾹꾹. 예. 괜히 논란 불이키지 말자. 흠잡시 책 잡히지 말자. 동네 사람들인데. 라고 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 나름 예, 화났는데 열은 한번 받았지만 원칙대로 신고 넣고 진짜 신고 넣었대요. 신고 넣고 따박따박따박 진행해가지고 아주 칼같이 예? 그래서 바꿔놨다는 거죠. 이게 노동 현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 그러면 항상 돌발 상황이들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엮는 것도 있습니다. 교정직인데 이분도 기억에 30대 초반 여성분이세요. 본인이 했던 건 뭐 필라테스, 재활학과 전공하셨어요. 체육 심리학도 부전공해서 좀 했대요. 이분은 뭐 할 때 이거 했었으니까 학교에서 늘 이거 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그랬대요. 재활치료 장애인 이런 것들 학교에서 뭐 체육교육이니까 뭐 애들 학교 가르치는 것도 했어요. 교정에 별로 상관이 없는 여성분이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어떻게 예,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다음에 또 운동을 시키니까 운동이 정말 아이들 특히 이제 우울증 걸리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운동 치료가 짱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면. 근데 우울증이나 이런 거 치료에 정말로 좋다고 해서 되게 좋은 분야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교도소 가서도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만약 운동을 좀 접목하면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좀 한다면 훨씬 더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셔서 뭐 관련 해외 논문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훌륭하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다음에 건축직입니다. 이분은 부산에는 해양대 다니신 분이세요. 그 해양대는 배도 타야 됩니다. 1년 동안 외항선 배도 타고 오신 분이에요. 실습 겸 배 타야 되거든요. 거기 6개월 1년 실제로 예. 1년 동안 다녀오시고 들어와서 도저히 이걸로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관두고 그냥 공부를 하셨어요. 7급 보셨는데 일행으로 보셨어요. 심지어. 희망 업무하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예, 할 게 없는 거거든. 본인이 배니까 배 엔진 전공이라고요. 왜? 기술직도 아니고 심지어 일행을 했어요. 아니 그냥 기계직이나 그런 거 하시지. 그랬더니 그쪽에는 진짜 싫대요. 그냥 적응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느라고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면접 여기니까 했죠. 엮은 게 뭐겠어요? 예, 헬스부로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희망정책으로 가셨어요. 또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해양 플랜트 사업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해양 플랜트가 핸드폰에 짓는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우리 자원개발 차원에서 이런 걸 찾아내서 내가 바다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특히 배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격들이 다 지랄 맞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말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그런 걸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갔습니다.
마지막 세무직분, 이분은 결국 뭐 세무직은 안 가고 뭐 전주 지방직 7급 가셨던 분이신데요. 그냥 시험만 얼떨결에 보신 거예요. 예전에는 공통으로 보셨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세무에 아무 생각이 없고 붙었는데 붙었어요. 아무런 지원 동기도 없고요. 원래 붙어도 갈 생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뭐 희망 고문은 얘기는 해야 될 거잖아요. 뭘 얘기했을까요? 이걸로 갔어요. 욱하는 성질. 본인이 되게 뒤끝이 되게 안 좋아서 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되게 뒤끝이 되게 세대. 그리고 약간 욱하는 걸 못 참는다. 특히 술 먹으면. 그래갖고 예를 들자면 술 먹다 옆 테이블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술 취해가지고 뭐 거기 커플인데 여자 이렇게 툭툭 막 때리고 뭐 이랬다는 거야. 야 임마 이래가지고 이거 꼭지가 돌아가지고 마침 술 먹고 나오는데 같이 비슷한 시간에 나왔대요. 그래갖고 아니 왜 때리쇼 뭐 이래가지고 니는 뭔데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비를 붙었는데 여친이 이걸 아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문제는 뭐게요? 그 때린 분 그 여친이 네가 뭔데 우리 남친을 건드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여친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와서 잡혀가지고 조사도 받았대요 심지어. 그래갖고 아 술 먹고 좀 욱하는 거 참아야 된다. 아 이게 성질이 좀 뒤끝이 너무 해서 한번 그런 거를 못 참는데요 정말로. 어떤 캐릭터일까요? 딱 세무조사하기 딱 좋은 캐릭터죠. 왜? 뒤끝 장렬해야 됩니다. 우수공무원 사료로 받은 분은 5년 동안 탈세범 5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소송 5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몇백억 탈세해가지고 탈세한 거 이제 회수를 하셔가지고 그 5년 동안 그 여성분은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았어요 중간에 그 5년 동안. 예? 그래갖고 너무 우수사례가 돼서 심지어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세공무원을 불러서 재경위에서 의원님들 불러서 칭찬을 해줬어요. 아 이런 공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단방에 될 게 아니고요. 소송에 걸리고 세무조사를 하면 소송하면 그 송무 업무는 뭐 송무팀이 지청이 있기는 하나 그냥 본인이 실무이기 때문에 내가 딴 데를 가도 그거를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야. 소송 기간. 그게 5년 걸렸어요. 5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아, 안 하고 말지, 씨발. 뭐 몇백억 땡겼다고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1%라도 떼주면 그거도 바라겠구만. 그냥 내 일 중에 어나더 일을 계속 5년 동안 했던 거예요. 임신, 육아 중에 심지어 그 중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끝 장렬, 한 번 물면 안 논다. 이런 캐릭터가 내게 중요하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다. 이런 캐릭터면 이런 거에 맞죠? 검찰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 검찰직 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죠? 이런 느낌. 자, 무슨 말이냐? 경험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견,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본인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제가 다 모르니까요. 인생을 알려면, 가끔 본인도 본인 자신을 잘 모르지 않아요? 본인 뭐 여친이나 남친은 본인을 잘 알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판인데 그래서 본인이 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캐릭터가 있나 그런 예시가 있나 이런 거를 좀 떠오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뭘 좀 적어놔야지 그래도 좀 예, 그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는 뭐냐? 나중에 초안을 만드신 다음에 과연 아까 다 드린 말이에요. 체크리스트 연결이 보이나? 포인트는 줬나? 의미부여가 있나? 다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좀 묶을 건 묶고 좀 의미부여를 좀 해놨나? 그리고 관심 정책 썼잖아요. 여기 관련돼서 뭐 찾아본 거라도 뭐가 좀 있나? 혹은 밑반찬도 괄호 열고 좀 성의 표시 뭐라도 열심히 그냥 나열만 찍찍찍찍 하지 말고 뭔가 내용을 좀 예시라도 넣거나 뭔가 좀 이 안에서도 좀 뭔가 성의를 좀 담았나? 요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스스로 자문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코멘트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 이 예, 5개 체크리스트 중에 뭐 완벽은 아니지만 어느 한두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얼추 요거는 해놓고 오셔야 좀 더 효율적인 코멘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본이 안 돼 있고 오시면 그냥 너무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리다가 구체적인 도움을 못 드려요. 오케이? 따라서 요 정도 체크는 하고 코멘트를 좀 요청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앞부분만 두 개만 하고 좀 약식으로 하려다가 뭐 생각난 김에 다 해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요 내용들은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저기 스크린샷은 예, 요거 파워포인트 그래서 단톡방에서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장해서 좀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고요. 이제 그 답비 커멘터리는 예, 여기 오시는 분들 네, 한 500분 와 계신데요. 예, 엄선해가지고 한 50여 분만 예, 골라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예, 또 교제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요 시간도 있겠고요. 이따가
밤에도 할 거니까 밤에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줌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할 테니까 그거는 오후에는 오후대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한테 커멘트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서 후기도 보시고 한번 생각도 하시고 그죠? 뭐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한번 좀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좀 성의 있게 쓰는 거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좀 해보시고 또 인강이나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은 집에 앉아서 한번 차근히 해보시고 커멘트리는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강제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하라면 자율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강제로 그냥 해야 된다. 약간 숙제 느낌으로 해서 하는 계기를 해서 좀 빨리 스타팅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라이브랑 유튜브는 좀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 하고 다음에 그 라이브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답지 코멘트 하려는 건 줌으로 중계를 할 테니까요. 일단 줌 링크는 나중에 추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